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소개해요 단원이에요. 자화상과 캐릭터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해 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 그리고 자화상이란, 자화상을 그릴 때의 발상 방법으로 관찰, 연상, 상상의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캐릭터 디자이너 호조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BT 21로 알아보는 캐릭터 표현 방법, 그리고 나의 캐릭터를 직접 PPT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항상 의욕이 넘치는 편이고 할 말은 하는 편이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깜빡여 보지 않았어요. 뽀로로를 보고 나서 꿈을 갖게 되었고 태어난 곳은 남극이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펭수지요. 이렇게 우리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취미, 선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으로도 남과 나를 구분할 수 있답니다. 작가는 자신의 모습과 내면 모두를 담아서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요. 자화상은 붓과 물감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남준 작가는 피아노 건반과 전구로 입체 작품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자화상을 나타낼 때의 세 가지 발상 방법 중에 하나는 관찰입니다. 점, 선, 면, 전체적인 형태나 크기와 색깔 그리고 질감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사진에 보이는 고흐의 작품처럼 독특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 작품도 있고 사진처럼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한 작품도 있답니다. 다음으로 연상하여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가 있죠?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이렇게 연이어 떠오르는 생각들을 연상이라고 해요. 이 작품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인데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남편의 얼굴을 나타내거나 얼굴 주위로 나무 뿌리와 같은 형상의 무언가를 그려넣은 걸 볼 수 있지요. 세 번째 발상 방법은 상상하여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나타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으면 하는 일, 소망이나 장래희망 등등을 나타내는 방법이지요. 미래의 내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을 조금 더 과장해서 나타낼 때에 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 아래의 작품은 샤갈의 산책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할 때의 기분을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상상한 장면을 나타냈지요. 나에게 알맞은 방법을 골라볼까요? 우리의 모습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관찰하여서 나타내거나 나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캐릭터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 캐릭터의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이 캐릭터를 만든 호조 캐릭터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뭐 디테일이 아무리 높고 퀄리티가 높아도 거기 그 이미지에서 풍겨오는 그 느낌이 없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작품은 좀 실패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캐릭터 디자인의 거의 모든 작업은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미지 작업은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먼저 들어갑니다. 어떤 감정을 그릴 것이냐에 대한 환한, 웃고 있는 형태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웃으려면 단순한 그림일수록 선의 위치와 두께에 따라서 되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선을 얇게 할까 굵게 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같은
웃고 있는 표정이지만 사실 웃음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웃음이 있거든요. 좀 더 강하게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표현보다는 차라리 생략하는 게 나을 때가 있고, 이게 수작업보다 그래픽 작업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과정 중에서 자잘한 수정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느낌을 볼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참 쉽죠? 작가의 이야기를 잘 들었지요? 지금부터는 나를 캐릭터로 소개해 볼 거예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본 도형 몇 가지와 색상 바꾸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나의 모습과 내면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함께 디자인해 봐요. 준비물은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등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고요. 나를 소개하는 짤막한 글, 그리고 내 성격이 잘 나타난 사진 파일 1개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왼편 아래 돋보기를 클릭해서 알파벳 P를 칩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새 프레젠테이션, 오늘 사용하지 않을 제목칸과 부제목칸은 삭제해주세요. 윗부분에 우리가 오늘 사용할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삽입, 그리고 그림, 도형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 중에서 그림을 클릭해서 미리 준비한 캐릭터 이미지를 가지고 오세요. 왼편에 정리하고 이 모양과 색깔 중에서 오늘은 먼저 사용된 색깔을 뽑아내어서 팔레트를 만드는 연습을 할게요. 팔레트를 만들다 보면 도형 기능을 익힐 수 있어요. 여러 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를 가지고 옵니다. 도형 채우기, 그 다음 하얀색, 도형 윤곽선 검정색. 도형 윤곽선을 다시 클릭해서 두께를 가장 두꺼운 두께로 골라주세요. 다음으로 작은 원을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 만들 텐데요.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기능으로 같은 모양의 작은 동그라미를 5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팔레트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졌으면 실제로 사용된 캐릭터의 색깔을 이 작은 동그라미 안쪽에다가 채워줘 볼게요. 팔레트에 알파카 팔레트라는 이름을 적어줍니다. 삽입에서 텍스트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자, 각각의 색깔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색, 빨간색을 채워볼까요?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삼각형 부분을 클릭해서 스포이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지로부터 색깔을 가지고 오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도 각각 캐릭터에 사용된 색깔을 가지고 와주세요. 작은 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스포이드 기능으로 원래 이미지에서 색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음 동그라미 채워주고요. 도형 채우기 버튼, 그리고 스포이드 기능 사용해줍니다. 검정색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어서 같은 동그라미로 코 부분 검정색을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으로 새 슬라이드를 만들 거예요. 슬라이드 미리 보기 칸을 클릭해서 사이 부분에 엔터를 치면 빈 슬라이드가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는 제목과 텍스트 입력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알파카 팔레트 모양을 다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전체 슬라이드를 복사한 뒤에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새로 만들어진 페이지에서 캐릭터 이미지 부분을 삭제하고 내가 준비한 이미지를 불러넣기 할 거예요. 알파카 팔레트에 채워주었던 색깔도 흰색으로 돌려주고요. 팔레트 이름도 친구의 이름인 윌리엄 팔레트로 바꿔줍니다. 준비한 사진을 불러오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사용된 색상들을 팔레트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작은 부분을 클릭한 뒤에 도형 채우기의 스포이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색상을 채워줍니다. 얼굴 부분은 연한 부분과 진한 부분을 둘 다 가져오고 싶은데요. 그래서 진한 부분부터 먼저 스포이드로 색상을 가지고 온 뒤에 연한 부분도 채워줄게요. 다음으로 사용된 색상은 머리카락 회색 부분으로 해도 되고, 점점 연해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흰색 칸을 둘 거예요. 그 다음으로 머리카락에 사용된 진한 회색을 팔레트에 채워주고, 마지막 칸은 진한 고동색을 바지 부분과 머리카락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채워 넣을게요. 다음으로는 오늘 사용할 기본 도형들을 가지고 오는 단계인데요. 익숙한 친구들이라면 자유형이라고 하는 도형 만들기 기능으로 실제 그림 그리듯이 다양한 도형을 그려가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기본 도형으로만 만들어 볼게요. 모서리가 뾰족한 사각형, 동그라미,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옵니다. 삼각형도 가지고 왔고요. 화살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지요? 오른쪽 아래에 버튼을 눌러보면 더 많은 도형들이 있어요. 또 어떤 도형들이 필요할까요? 눈썹과 입부분에 사용할 홀을 가지고 오고, 노란 버튼을 조정해서 두께를 조절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요. 또 가지고 올 만한 도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도형들을 쭉 살펴봅시다. 아마 이런 모양들도 머리카락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추가해 보고요. 이 가운데 빈 스케치북 부분에 캐릭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동그라미부터 사용해 볼까요?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다음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같은 동그라미가 생기고, 모서리 하얀 점을 끌어서 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어요. 도형 채우기와 도형 윤곽선 기능으로 마찬가지로 색상을 변경해주고, 색상은 윌리엄 팔레트에서 가지고 와봅니다. 머리카락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도형을 가지고 와서 얼굴 뒤에 놓고요. 순서가 혹시 바뀌었다면 그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맨 아래, 맨 뒤 정도로 바꿔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색상과 크기 등등을 변경을 해주고요. 이마 부분이 비어있는 것이 허전해 보여서 선생님은 작은 별 모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이마 부분을 채워주려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은 눈을 채울 건데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주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윤곽선과 색상을 조정해줍니다. 반복되는 방법이지요. 하얀색으로 채워주고 윤곽선은 머리 색깔과 같은 색으로 하고 두께는 적당히 두껍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눈썹에 사용하려고 했던 호 모양을 2개 가지고 오고요. 같은 도형을 이용해서 입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윤곽선을 일일이 없애주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기본 도형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도형 모두의 윤곽선을 한꺼번에 없애줍니다. 그런데 앞머리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선생님은 삼각형 모양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머리 부분들을 모두 삭제해주고 삼각형 모양을 1개, 2개, 3개 방향을 바꿔주고요. 4개 가지고 와서 같은 방법으로 색상을 바꿔주고 스포이드로 채워줍니다.
이후에 우리가 눈 알을 만들어 줄 건데요. 눈은 표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처음에 캐릭터를 상상할 때부터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지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은 귀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 쪽에 좀 모아보았어요. 다음으로 눈썹에 사용할 호인데 좀 길어 보이죠? 좌우 길이를 조정을 해주고 같은 모양을 하나 더 붙여줄 거예요. 왼쪽, 오른쪽 눈썹을 완성해주고요. 도형 채우기 기능 스포이드, 그리고 입 모양을 같은 도형을 가지고 할 건데 울고 있는 표정은 좀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웃는 표정을 만들어주고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에다가 배치를 시켜줄 거예요. 눈썹도 방향을 바꿔보니 표정이 달라지지요? 입술 색깔은 자켓과 같은 색깔로 해볼까요? 삼각형을 가지고 와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한 뒤에 얼굴 색보다 조금 진한 색을 스포이드로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은 빨간 겉옷입니다. 모서리가 뾰족한 사각형을 2개 가지고 오는데 먼저 1개를 가지고 와서 길쭉한 모양으로 바꿔주고 스포이드로 색상을 채워준 뒤에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얼굴 앞에 있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양쪽 겉옷이 완성되었고 같은 도형을 납작하게 조절을 해서 팔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팔 모양을 왼쪽 오른쪽에 배치시켜 준 뒤에 적당한 길이로 조절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도형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다음으로는 하얀색 스카프 부분을 완성할 텐데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긴 모양으로 변경을 한 뒤 방향을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그리고 하얀색을 스포이드로 채워준 뒤에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스카프 자락을 완성해 주세요. 잘 되었나요? 이제 손과 발과 다리 부분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사각형 2개 아래쪽에 붙여주고 좌우 너비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떨어진 부분 사이에는 다시 한번 사각형을 복사를 해서 연결을 해줘요. 좀 더 진한 색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떨어진 부분을 연결해주고 손 부분은 복잡한 모양이기 때문에 도형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형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어떤 도형들이 보이나요?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는데 말풍선으로 쓰이는 도형을 가지고 와볼까요? 방향을 돌려서 말풍선의 꼬리 부분을 숨겨준 뒤에 우리가 오늘 많이 사용했던 스포이드 기능으로 또 윤곽선과 안에 채워진 색깔들을 바꿔주세요. 마음에 들게 되었으면 하나를 복사해서 다시 한번 다른 쪽에 붙여주세요. 방향을 조금 틀어줍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주세요. 발 모양은 기본 도형 중에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새로운 도형을 찾아볼 거예요. 어떤 도형을 골라볼까요? 그래요, 이 도형을 한번 해봅시다. 위아래를 뒤집어 주고요. 색상은 진한 회색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좌우 조절을 해주고요.
쪽을 더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잘했습니다. 캐릭터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이 캐릭터의 이름을 붙여줄 텐데 맨 위에 있는 메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삽입, 그 다음 텍스트 상자, 가로 방향 상자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뒤에 이름, 윌리엄,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쓰고요. 적당한 위치로 옮겨준 뒤에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윌리엄을 소개하는 글을 간단히 적어 볼 거예요. 이름은 윌리엄, 나이는 12살, 취미는 만화 그리기, 특기는 친구들과 친해지기, 장래희망은 아마도 과학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은 아주 밝고 쾌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는 잘 돕는 친구를 좋아한대요. 파일 저장하기를 해볼까요? 맨 위에 있는 빨간색 메뉴바 중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미리 저장해 놓았던 다른 파일들이 보이고요. 5학년 3반 윌리엄 이렇게 적어 볼게요. 파일 형식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 미술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됩니다. 혹시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은 친구는 같은 방법으로 저장을 하되 파일 형식 부분에서 JPEG나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돼요. 수고했습니다.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여행하는 것이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집에 머물면서 지루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눈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고 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탐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